대구 지역 병원에서 또다시 25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집단 감염 사태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총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전 선거보다 조용하게 치러질 전망입니다. 달라진 투표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4.15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경산시 선거구에는 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경산시 선거구 각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른 경주시의 후보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각 후보들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지역 병원에서 또다시 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불씨가 남아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겠죠. 이번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권미경 기자입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은 제2미주병원. 22명이나 추가 확진됐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대실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한신병원에서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 전수조사나 정신병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있는지 의심 정황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 감염의 불씨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소 느슨해진 모습입니다. 수성못 등 봄꽃 명소는 평일 주말할 것 없이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텅 비었던 주요 도로도 다시 막히기 시작하는 등 차량 통행량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일 안 가는 편입니다. 좀 불안하고 이랬어요. 마스크 꼭 하고 자기 조금 내가 증상이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운동도 방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가급적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힘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올해 총선은 이전 선거보다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데요. 투표장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닥다닥부터 줄을 서고 신분증 확인은 물론 투표용지 배부 때도 맨손으로 전달합니다. 과거 투표장의 풍경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장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먼저 투표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릴 때는 사람과 사람의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열을 재고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별도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4월 15일 선거 당일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선관위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투표소에 손소독제와 일회용 장갑을 비치해 투표할 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개표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역 대책은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오는 10일과 11일에도 적용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장을 찾을 때 신분증은 물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등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투표하러 가실 때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 지참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유권자 중 14일 이전까지 격리 해제될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4월 15일 투표 당일이 포함될 경우 투표가 불가능해 선관위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4.15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자리가 비어있는 경산시 선거구는 5명의 후보가 격돌합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데요. 각 후보들을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전상헌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일 잘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경산은 제게 표밭이 아니라 일터입니다. 경산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저는 정당의 편이 아니라 언제나 경산 시민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윤두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저 윤두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 언론사 보도국장 등의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지역 발전에 쏟아붓겠습니다. 선거 사무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민중당에서는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의정지원단장을 지낸 남수정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낡은 정치 세력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진보 세력에게 힘을 키워 주십시오. 민중당은 1% 특권층의 불공정 자산을 환수해서 서민에게 재분배하고자 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경산 퀸즈 로타리클럽 회장을 지낸 정혜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배당금 지급을 핵심 정책으로 하여 국가를 혁명 수준으로 대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양적 완화로 1년 2천조를 서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국회 1급 공무원 출신의 이권우 후보는 미래통합당 경선에서 제외된 안국중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23년간 대한민국 국회에서 청춘을 다 바쳐 일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전문가, 입법 전문가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국회 가서 연습이 필요 없는 국회의원 후보 이권우입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경산에서는 5명의 후보가 양보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경주는 문화유산 외에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곳인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출마자들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후보들이 달려간 곳은 민심의 바로미터 전통시장입니다. 공통된 최우선 과제 역시 경제 활성화인데 해법은 모두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는 특화거리 조성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으로 도심의 인구를 집중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외곽지로 아파트가 대량으로 지어지면서 인구는 분산되었고 도심의 기능은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저는 분산된 인구를 집중시키고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애쓸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6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경주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어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망국적인 정책입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가 탈원전 정책 폐기에 앞장서서 역할을 할 것이고 원전 1호기를 아무 이유도 없이 폐로를 시켰습니다. 그걸 반드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민생당 김보성 후보는 폐철로를 이용해 트램을 운영하고 관광 전문 학교를 설립하는 등 경주를 세계 관광 문화 중심 허브로 키워 지역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입니다. 김보성의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 경주 프로젝트 공약 실천으로 시민의 삶이 확실히 나아질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근로자의 입장에 국회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경주의 대표 유적지인 대롱원 담장을 허무는 등 유적지와 도심을 연계해 걸어서 관광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지역 경제 회생은 물론 도심 공동화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경주는 지금 인구가 줄면서 도심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도심을 살리기 위한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걸어서 경주 관광,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도심이 살아나는 경주를 만드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소속 정종복 후보는 경주를 외국인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카지노와 면세점을 유치해 한 해 50만 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을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경주, 대구를 잇는 국제 관광게이트를 만들어서 2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요. 보문 단지를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서 외국인 카지노, 면세점을 유치하도록. 무소속 김일윤 후보는 11조 원 규모의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를 유치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 연구기관을 육성해 소멸 위험 도시로 전락한 경주를 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를 위해서 한 공약 하나가 있습니다. 밀고 나가는 신재생 에너지와 경주에 있는 원자력하고 같이 가는 융복합 타운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공약하고도 지금 못 받아내고 있어요. 이걸 꼭 받아내겠습니다. 이 밖에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덕현 후보는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득 재분배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3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4명 증가한 7,9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9명, 경산 4명, 고령 1명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리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대구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9명이 증가한 6,734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397명은 전국 59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742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39명입니다. 어제 하루 13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오늘은 96명이 추가로 신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55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4,516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67%입니다. 어제 하루 해외 입국객이 276명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해외 입국자들로부터 지역사회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외 입국객과 시민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해외 입국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동대구역 도착 즉시 동선을 관리하고 이동을 지원합니다. 개별적인 이동 의사를 밝힌 입국자는 승용차 이동을 확인하고 택시 수송을 원하는 입국자는 9대의 택시를 투입하여 자택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동 검진팀에서 해외 입국자들의 자택 도착 3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검체 채취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대구시는 정부보다 강화된 자가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상 유무에 상관없이 자가격리 해제 전에 재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판정받아야 격리 해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사가 숨졌습니다. 대구시는 3일 오전 9시 50분쯤 경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59살 내과의사 A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외래 진료 중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말부터 하중도 유채꽃단지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중에 도보 출입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화 시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하루 10,000명 이상의 나들이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은 주차장도 출입도 전면 통제하지만 주중엔 도보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통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단지 주변에 방역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학 연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구의 학원과 교습소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3일 지역 전체 7,718곳 가운데 10% 정도인 700여 곳이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 출마한 우리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수성구 갑에 출마한 후보 4명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수성구민, 대구 시민 여러분, 김부겸입니다. 4년 전 여러분들은 저의 진정성을 믿고 저 김부겸을 받아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정부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보셨듯이 누군가는 대구를 위하여 울부짖고 대구를 위하여 대변하고 또 필요하다면 온몸을 던져서라도 우리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김부겸, 대구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하여 정말 땀 흘리며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그래서 제가 지역주의와 진영 정치에 찌들고 물든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꾸는 그런 큰 길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수성갑 유권자 여러분,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보다 훨씬 더 일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정치적 장래성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자존심, 대구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권 심판,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공약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부동산 투기 특별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재난 특별지구인 대구에 맞지 않습니다. 조속히 풀어서 부동산 거래를 활발히 하고 황금 범어 만촌동의 오래된 단독주택지를 종상향을 통해서 도청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시민 여러분, 수성갑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태극기 애국 세력으로서 3년 동안 탄핵 무효와 조치 회복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핵에서 이 모든 위기가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성이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진실이, 정의가 바로서는 수성갑이 되기를 저는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자유민주 체제로 가는 애국 세력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 수성구갑 후보 박청정입니다. 지금 누구나 다 느끼고 있듯이 나라가 백척간두여 풍등동화입니다. 옛말에 국가의 혁명은 필부라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정치의 뜻을 두었습니다.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후보자를 선택해 주신다면 기존 정치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과 3.3 정책과 공약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의 진면목과 배당금당의 후보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구 중공 우한에서 넘어온 코로나 폐렴이 확장되는 시절에 모두 무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